달 3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자들의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적이 될지 아니면 동지가 될지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 키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파월은 연준의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와 견조한 노동시장,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며 경제의 지속적인 통화정책의 지원이 필요치 않고 조만간 연방기금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습니다. 2월 초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 중 창출된 일자리는 약 47만 개나 됐습니다. 이는 예상치보다 3배나 더 많은 깜짝 수치로서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매우 밝게 했습니다. 한편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코로나 팬데믹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망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총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누적 8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도 오미크론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달 연준의 FOMC 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3월 15, 16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됩니다.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일자리와 임금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여력이 있다는 강한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죠. 또한 그는 다음 달 한꺼번에 0.5%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금년에 연준이 적어도 5회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5% 인상될 확률은 85.7%에 달합니다. 0.25% 인상 가능성은 제로이고요. 무려 0.75% 인상 확률도 1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금융론의 기본 개념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즉각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시중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익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개인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겠죠. 쉬운 말로 말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게 되어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시장에서 덜 팔리게 되므로 그 회사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한편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이 위험이 있는 주식보다 더 선호되게 되겠죠. 개인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굳이 위험이 따르는 주식에 돈을 넣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 표면 금리가 올라가고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채권을 선호하게 되겠지요.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조달금리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 자산은 별로 없고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성장주는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성장주의 독이라는 말도 있지요.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져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 투자가 유리하지만 금리 상승 시에는 성장주 투자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전문 용어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금리 상승기에 수익률의 역수로 계산되는 현금의 PER, 즉 Price Earning Ratio가 낮아지는 반면에 높은 PER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의 투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무적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과 성장주의 주가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 30년 동안 미국에서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90년대 신경제로 경기가 과열되자 94년 2월부터 95년 7월까지 금리를 인상했고요. 두 번째 구간은 IT와 인터넷 보급 확산이 한창이던 99년 6월부터 2001년 1월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닷컴 버블이 터진 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자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후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자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코로나 대유행 직후 2020년 3월에 제로에서 0.25% 구간으로 금리를 인하한 후에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기간 중 S&P 500 지수 및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하여 역사적으로 대부분 두 변수 간에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 제2구간에서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닷컴 버블 붕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과 주가 지수와의 관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3.25%에서 6%로 금리를 인상했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5%에서 6.5%로 인상했습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1%에서 5.25%로 무려 17번이나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번째 구간에서는 0.5%에서 2.5%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닷컴 버블 당시 S&P 500 지수가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경험적 수치로 S&P 500 지수는 평균 24.9%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31.2% 상승했습니다. 포브스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4차례의 금리 인상 기간 중 최초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난 후에 12개월 동안 미국 주식은 평균 7.3% 상승한 반면에 채권 3.2% 상승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채권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는 결과인데요. 이는 금리 상승기에 주식보다 채권이 선호된다는 이론이 실증적으로는 시장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기준 금리와 강한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보인 구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786에서 1947포인트로 큰 폭으로 올라 약 150%의 상승률을 기록했지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3.25%에서 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대부분 횡보 장세를 보여서 미국 기준금리와의 상관관계는 미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주가는 이론적, 재무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적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경험적 측면에서는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지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주가는 금리 이외에도 경기 상승이나 경제활동의 강도, 기업의 실적 등 외생적 변수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에 대한 전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테이퍼링은 다음 달 3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중순에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0.5%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그 이후 경기를 관망해 가면서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위한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3월 금리 인상을 전후로 해서 조정 및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일단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나면 경기 및 실적 장세의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히 조절하면서 기준금리가 2 내지 2.5% 정도의 최대치에 달하게 되면 2024년경 대세 하락 장세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래는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역사적 실증적 경험에 의해 앞으로의 동향과 전망을 예측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테이퍼링을 3월 초에 종료하고 곧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여 금년도 중에 4 내지 5회 정도 단행이 예상되고요. 둘째,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이론적, 재무적 측면에서는 적외관계이나 역사적, 경험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여 동지적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셋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코스피와의 관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동반 상승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는 횡보 장세로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3월 FOMC 전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증시는 조정 내지 변동성 장세를, 금리 인상 단행 후에는 경험적으로 볼 때 경기 회복과 실적 장세에 의한 상승 구간이 전망되며, 마지막 다섯째,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시장 반응과 대차 대조표 축소를 위한 양적 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에 상존하여 항상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구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적인가 아니면 동지인가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포커스 경제톡은 항상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